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이 저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의 필수 독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박사님이 한국의 이 네트워크 법을 제정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책을 전에 원책을 갖고 정리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신 글들을 종합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활용을 해서 정리해 올린 것을 보게 되는데 봅시다. 자,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군요. 이런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중에서 누군가 이런 걸 소개했는데 이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군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정리한 것보다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분은 박사님으로 대학교에 또 재직 중이신 분인데, 자, 이분의 책에 법학 박사 김태수 박사님은 현직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자이며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유통에 대한 법책의 정립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며 리더십, 네트워크 마케팅, 부동산 등을 주제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업을 하는 분은 이분의 책을 필독서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 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요 저서 보면 전자거래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전자거래, 그러니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전자거래의 시대에 요즘 롯데 같은 데는 백화점인데 인원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대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법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서론에 대해서 유통의 흐름, 미국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일본의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또 잘못 뿌려진 씨앗은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역사가 있죠. 네트워크 하면 그냥 피해자를 양상하는 이런 잘못된 사기의 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참 대통령도 이 유통을 권하는 시대가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부터 많은 활성화가 시작이 되어졌죠.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라졌다. 앞으로 그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는지가 성공의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아니,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의 던킨 교수가 처음으로 그 이론을 정립한 다단계 판매 멀티 레벨 마케팅이 변화 발전해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필자는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라는 이런 내용을 앞에서 보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를 구사하는 회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반 40에서 85%의 이익률을 소위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피라미드 사기 판매를 시작으로 80년대 후반 일본계 회사와 연계된 조직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 사례가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90년 초반에 미국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국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속속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여기에 건전하고 비전 있는 유망 있는 국내 기업들이 동참하게 된 우리 한국의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유통 방식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 그리고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많은 국민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리하는 것을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유통 방식이 개인의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필자는 법학자이다. 대개 법학자는 보수적이라고들 하는데, 그 보수적인 법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유통 방식이 정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통 방식이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신 우리 참 이 행복 리뷰에 정리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커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 사업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만날 수 있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이 사업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와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유통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모든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김태수 박사님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럼 유통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유통은 이제까지 여러 시대를 흐르면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작은 매장, 큰 매장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 속에서의 유통의 흐름을 보는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유통의 흐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유통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자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그만큼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네트워크이거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통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죠. 유통의 한 분야인데 그냥 사기꾼 취급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제 상품, 서비스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물물 교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유통이 지금은 어느 시대의 흐름이냐, 이 시대의 흐름을 잡아라 이 말이죠. TV 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유통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은 어디일까? 미국이라고 답을 해도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뒤를 일본이 잇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경제 모델은 미국이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델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을 닮아가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모델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일본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자,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1950년대 60, 70, 80, 90, 2000대 쭉 들어가면 슈퍼마켓을 통해서 가다가 백화점 창고형 마켓에서 이제 홈쇼핑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들어가다가 이제 홈쇼핑 시대를 지나면서 요즘은 홈쇼핑 인터넷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그걸 보자 이 말이죠. 미국 유통의 흐름. 자, 경제 체계가 산업화 자본화되면서 미국의 유통 산업이 현대적 유통으로 체계화된 것은 1950년대였다. 우리나라 6.25 시대에 벌써 이런 유통의 현대 체계화가 되는 미국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서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유통산업으로 사업 투자의 기회를 이끌었던 분야는 슈퍼마켓이었다. 1950년대 유통 분야에서 미국의 100만 장자를 배출시킨 것도 슈퍼마켓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통 자본을 형성하게 된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슈퍼마켓이었다.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유통 시장 흐름이 사업 투자의 주도권은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로 넘어가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60년대 미국 유통업계의 100만 장자는 어디에서 배출되었나?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 배출되었던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유통산업의 투자 주도권은 창고형 할인마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도 번창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창구형 할인마트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로도 생겨났다. 미국 할인마트 기업의 규모는 대단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매출이 많은 것이 월마트이다. 그런데 그 월마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손들고 나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한 유럽 할인 유통의 자존심이라는 프랑스 업계에서 따곡적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이에 현명해진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 유통으로 전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급부상되어져서 TV,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통신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등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1970년에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이 아므웨이라는 회사가 유통방식이라고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소가 되기도 했지만은 새로운 경쟁 시대에 아므웨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인데요. 마케팅은 새로운 유통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유통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현상들은 예의주시하는 한 명의 미래학자가 있었다. 그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으로도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자리매김을 했던 엘빈 토플러였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뜨셨죠. 자, 그분은 정부와 사회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으로 제2의 물결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예견은 적중했다. 현재 나타날 상황을 예견했다고 할 만하다. 자, 프로슈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일본 유통의 흐름은 어떻게? 일본의 유통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의 차이를 두고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유통 산업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1960년대 일본의 유통 분야에서 백만장자의 대열에 든 사람들은 미국의 유통 흐름을 잘 읽은 사람들이었다. 그 슈퍼마켓 유통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1960년대에 일본에서 큰 부를 일구었다. 60년대를 지나 70년대가 되면서 유통사업의 주도권은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로 옮겨가게 되어졌다. 맥도날드가 일본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사람들은 일본인은 쌀과 생선, 야채를 즐겨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8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유통산업의 투자 흐름은 할인마트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일본에서도 직거래 유통이 꽃을 피우게 되어졌다. 그 꽃을 피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안기게 되어졌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전제로 생각했죠. 우리나라 유통의 흐름은 몇 해 전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몇 명씩 종기 모여 앉아서 손톱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별 이상한 장난을 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깨어있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도 저런 것은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손톱에 그림을 그리는 학과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게 바로 네일 아트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견문을 넓히고 선진 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려면 주로 일본, 미국을 둘러보고 먼저 보고 자, 미국과는 20년 차이, 일본과는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격차가 좁아지고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단축된 속에서 바로바로 모방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우리나라 유통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3일장, 5일장과 재래시장의 유통에서 슈퍼마켓 유통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유통 슈퍼마켓 유통사업은 70년대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근대화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등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근대화의 속도가 붙었던 때다. 그 당시에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 유통의 근대화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으며 최초의 근대화된 유통 슈퍼마켓도 이때 등장했다. 자, 이렇게 쭉쭉 됐는데 시대가 이렇게 백화점 시대에서 급성장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유통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맥도날드, 피자헛, 롯데리아, 치킨 체인점 등등등등 이런 것이 트렌드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졌고 90년대 초가 되면서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지면서 외곽지로까지 다닐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최초의 할인마트가 일산에서 생기면서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세계적인 월마트, 까르푸르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할인마트에 이런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는 전망이 사라지는 시대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유통사업의 진출을 위한 기회의 주도권은 TV,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직거래 유통으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유통의 네트워크 시대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곧 활성화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유통 역사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유통의 흐름상에서도 2000년대 들어오면 우리도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을 주도하는 세상이 와야 했는데,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이 도래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그 역사적인 안티가 부정적인 현상이 잘못 뿌려져서 우리나라에 그런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 수준에서 다단계 판매가 건전하게 뿌리내려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안 되기 전에 너무 빨리 들어왔다 이 말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햇볕을 받아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자연 순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씨앗이 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땅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뿌려진 것이다. 잘못 뿌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 속에서 잘못 뿌려져서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겨울에 씨를 뿌리면 다 죽어버리고 되겠습니까? 자, 이렇죠. 10년이나 앞선 80년대 초에 씨앗이 잘못 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발전기가 아닌데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1981년에 결정된 88 서울 올림픽 유치가 한 몫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되는 이제 꽃을 피는 그 시점에 너무 빨리 이렇게 우리 코리아가 뜨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빠르게 되면서 많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된 속에서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환경탕에 본 의도와는 달리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악용되는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순리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되어졌던 것 반면에 우리 한국은 이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환골탈퇴하는 시점이 되어졌다. 여기서 필자가 분명하게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단계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에 걸맞는 경제 수준이 되어야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수준이 이제는 우리 그 수준이 초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1993년도 이때는 사기 검찰에서 불법 업체만 해도 2,000개가 넘었다. 시작했다 하면 다 사기가 됐으니까요. 이제 90년대에 이런 척박한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안티가 많이 놀라서 많은 안티가 생기게 되어졌다. 그런데 법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제화된 것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된 합법적인 것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일의 선두주자로 뛰었던 분이 이 책을 쓰신 김태수 박사님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피라미드 사기 판매라고 떠들어대던 주요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9시 뉴스에서 이제는 다단계가 합법화되었다는 사실을 방송에 내보내지를 않았다. 그런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내지 않으니 언론사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론사를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층들이 백화점 시대에 또 큰 물류의 어떤 경제를 가진 분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법화되었어도 여기에 대한 홍보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나서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GS 홈쇼핑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이유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일찍이부터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는데도 지금 기업체
주식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의 공시사항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직거래 유통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는 최대의 유통업체 중의 하나가 GS 홈쇼핑인데 이 홈쇼핑이 자 어떻게 되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검색해 보면은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2003년도에. 자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홈쇼핑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미리 갖고 있는 GS 홈쇼핑 기업의 공개를 보면은 자 이렇게 GS 사업 목적을 다단계 판매업이다라고 변경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공정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다단계 판매업체 정보 공개에 의하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2017년도 총 매출액은 약 5조 300억에 이른다. 등록 회원 수가 870만 명으로 역대 최다 등록 회원수를 그러니까 1000만 명에 벌써 돌파하는 이 정도로 되어진 이제는 이미지가 있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10년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미 많이 구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부동산 산업의 신라 도널드 트럼프와 세계적인 백만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함께 저술에 쓴 부자에 대한 책에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왔고 이제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해 왔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자, 이제 많은 네트워크 회사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왔고 이제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자, 이 일을 선두주자로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